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치에 대해 알아보고 전경, 기본정보, 평면도, 그리고 가격 분석과 지역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금천구의 위치입니다. 금천구는 왼쪽에는 광명시가 위치해 있고요. 위로는 구로구, 오른쪽으로는 관악구와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안양시, 안양시와 인접해 있는 서울시에서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서울 힐스테이트가 있는 시흥동,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 있는데요. 금천구에서도 밑에 쪽, 아래쪽으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안양시와 경계에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지금 안양천이 흐르고 있죠. 왼쪽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위쪽에 초등학교, 여기죠. 네,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남서울 힐스테이트를 제외하고는 그 인근에 좀 없는 모습, 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금천구청역에 롯데캐슬 1단지, 3단지 아파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는 없지만 위쪽으로 더 가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타운 등 소규모 재개발 예정 단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전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문주, 네, 문주의 모습이고요. 깔끔하죠?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베란다 확장이 안 된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정문 아파트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거실의 모습이고요. 이건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이 약간 일자 구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흥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4년식 1764세대, 용적률은 249%고요.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요. 최고층은 29층까지 있습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이고요.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입니다. 경사로가 약간 있습니다. 약한 경사가 있고요. 주차 대수는 1.27대 1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성이 1단지, 2단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건설사는 같은 건설사입니다. 다음으로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인근 초등학교에는 서울 문백초가 있고요. 중학교는 시흥중학교, 고등학교는 문일고가 인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등학교는 아까 보셨지만 바로 인접해 있죠. 그래서 3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아쉽게도 1호선 금천구청역은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서 좀 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호재는 없고요. 밀집 학원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1km 이내에 희명병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쇼핑몰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테니스장 8.4배, 생각보다 넓죠. 예, 풍림공원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찻길이 좀 인근에 있어요. 단점을 보시면 기찻길이 좀 인근에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면 소음이 좀 심합니다. 예, 그 기찻길 옆에 인접한 세대들은 소음이 좀 심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배정 중고등학교가 학군지가 아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평형인데요. 34평형으로는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은 지금 보시면 이거 확장 안 된 형태고요. 3베이, 3베이 형태고요. B타입 보시겠습니다. B타입도 3베이인데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주방 위치가 좀 다르죠? 주방 위치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C타입 보시면은 되게 특이합니다. 구조가 되게 특이하죠? 투베이고 맞은편 쪽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되게 저도 이런 구조는 잘 못 봤는데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격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35평형 매매 전세 최고가를 보겠습니다. 매매 최고가 같은 경우는 11억 3천만 원, 전세 최고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35평형의 세대수는 1764세대 중 749세대입니다. 749세대가 해당이 되고요. 다음으로 매매 전세 건수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매 전세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거래 건수는 2022년도에는 15건, 2023년도에 48건, 24년도에 21건 이렇게 체결이 됐고요. 전세 건수로는 2022년 99건, 2023년 130건, 2024년 58건이 체결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6월 말 기준이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입니다. 7월 달에 지금 4건이 있었고요. 거래가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8월 달에 2건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는 9억 1천만 원 평균 실거래가 9억 1천만 원, 8월 달에는 9억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실거래가는 크게 그 가격이 오르거나 뭐 떨어지거나 한 거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35평형의 KB 시세와 호가입니다. 35평형의 KB 시세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만 원이고요. 최고가는 10억입니다. 10억이고 최저가는 8억 5천만 원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금천구의 특징, 금천구의 거래 지수, 시흥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 면적은 14.02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2.1%고요. 금천구의 인구는 22만 6,811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2.4%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끼고 있는 지하철역은 1호선, 7호선, 2개 호선밖에 없죠. 이 있고요. 인근 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희명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학원은 372개가 있는데요. 국제화 13개, 기계 6개, 기타 9개, 그리고 독서실 3개, 예능 130개, 인문사회 3개, 입시 검정 보습 175개, 직업기술 25개의 학원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상권으로는 백화점이 없고요. 대형마트는 4개가 있고요. 스타벅스는 13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금천구의 특성입니다. 금천구는 동쪽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어요. 산으로 막혀 있고 관악구가 그럼에 따라서 관악구와 단절이 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1호선과 서부 간선도로 안양천으로 막혀 있다는 점. 좀 이게 금천구의 한계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상업지역보다 주거공업지역이 혼재되어 분포해 있다는 거. 네,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금천구의 거래 지수입니다. 금천구의 공급 적정 수요는 1134세대고요. 공급 양 2024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의 공급 양은 151세대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의 거래량입니다. 금천구의 거래량은 2020년 1678건, 2021년 985건, 2022년 409건, 2023년 553건,
그리고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29건, 작년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올해 말까지 하면은 그래도 조금 작년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말 기준 매매 매물이 1225건이고요. 1년 전 1003건에 비해서 매물일 건수가 소폭 증가했고요. 2024년 8월 말 기준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313건으로 1년 전 447건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동의 특징입니다. 시흥동은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생기면 2호선 구디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과 1호선 여의도 업무지구까지의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통이 내년 예정이었는데 2년 더 좀 뒤로 미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28년 정도에 개통 예정이라고 제가 그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흥동의 특징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네, 아까 보셨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걸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 이거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신속통합기획이란 신통기획이라고 말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기간을 신속하게 단축시키고자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서울시와 추진위원회가 공공성을 전제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해서 사업의 심의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 소형 필지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소규모 택지를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 뉴타운 사업과 대조되는 게,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 하나로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가로 구역이라는 거는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비 기본 계획에서 조합 추진 위원회까지의 절차가 생략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흥동 같은 경우는 이 모아타운하고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좀 소형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입에 닳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환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입지 점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그 입지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습니다. 과연 남서울 힐스테이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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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남서울 힐스테이트의 입지 점수는 바로 53점이었습니다. 조금 많이 아쉬운 점수이긴 하네요. 아무래도 금천구가 서울에서는 좀 선호하지 않는 입지에다가 또 서울에서도 맨 아래, 그 금천구에서도 맨 아래에 위치해 있는 남서울 힐스테이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하철역하고도 금천구청역하고도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아무래도 입지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그 남서울 힐스테이트는 그 인근에서는 대단지 아파트고 안양천을 끼고 있고 초품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실거주하기에는 좀 괜찮은 아파트지 않냐. 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